장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꿈은 뭐냐? 목표가 딱 한 가지 있어. 영감 할멈 같이 100살 되자. 남자 여자 함께 100살 되자. 장수 지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인 장수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지역별로 차이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나라와 나라가 다를 때 어떤 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근데 그 지금까지 쭉 연구된 그 결과에 의하면은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이 더 장수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 통계를 가지고 그냥 통계를 내놨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수 지역, 이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 장수 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저 구르지아, 저 소련 그 압가스 지방이라든지 또는 히말라야에 있는 훈자 지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에콰도르에 있는 빌카밤바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의 그 전통사회에서 세계적인 장수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들어가서 정말 장수지역이냐, 그러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르지아라든지 그런 슬라브족들은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수명 조사 갈 수가 없어.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되게 이제 나라도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장수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출생 일자가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해요. 근데 이제 확인이 되질 않고 이제 그런 기록이 없고 그런데 다만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가 하얀 사람이 마차를 끌고 다니고 뭐 말을 타고 다니고 뭐 농사를 짓고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라이프지니 뭐니 하는 세계적인 잡지들이 그런 데가 장수지이라고 이제 떠들어 보니까 이제 세상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인구학자들이 정식으로 들어가서 그런 그 장수 패턴을 분석해서 보니까 거기 아니더라. 그럼 어디가 장수 지역이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낸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지중해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 또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데 일본에서 특히 이제 오키나와죠. 이런 데가 이제 장수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장수를 연구하는 팀들은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조사를 해야죠. 이게 또 가봐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도 가봤고, 그리스는 이제 크레타 섬 지역, 이탈리아는 사르데냐 지역, 그다음에 일본 같으면 오키나와 지역 이런 데를 이제 가서 보면은 우리가 딱 눈에 벌써 어떤 차이가 있다. 우선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다 이런 것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왔었죠. 근데 장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 되게 이제 장수 패턴을 비교하면은 되게 여자들이 장수예요. 남자보다도. 100세인의 비가 예를 들면 1대 10이다. 남자는 1인데 여자는 10이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이 장수한다고 할 때 여자들만 장수하고 말하면 좋겠냐 이거야. 장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꿈은 뭐냐? 목표가 딱 한 가지 있어. 영감 할멈 같이 100살 되자. 남자 여자 함께 100살 되자. 남자 여자 함께 장수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제일 큰 하나의 이제 타겟인데 예를 들면 이제 동양권 오키나와나 우리 쪽은 여성 장수 지역. 그런데 이제 이 사르데냐 같은 데가 우리가 그 백세인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특별하게 본 데인데 거기는 뭐냐? 남자 여자 장수도가 1대 1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사르데냐 전체적으로는 한 1대 2 정도 되지만은 오롤린이 뭐냐 하는 그 지역을 가서 보면은 그 백세인이 전부 다 파트너 있어. 백세인을 만나면 할머니를 만나면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를 만나면 할머니 계시고 그게 이제 사르데냐가 그래서 이 실제 장수도의 비율 자체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은 우리 장수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르데니아 장수가 가장 이상적인 장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남자도 오래 살아야지만 여자도 오래 살아야 하거든.
여자도 오래 살면 남자도 오래 살아야 그래. 그럼 남자가 오래 살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자분들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여성 장수라는 것은 남자들이 빨리 죽어서 여성 장수거든. 네, 그렇죠. 네. 근데 남자들이 빨리 안 죽으면 남자 여자 같이 장수를 하는 거거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르디니아라든지 이런 데를 갔을 때 우리가 깜짝 이제 놀란 것이 우리 백성이 만나라고 항상 부부였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 왜 이렇게 장수했다고 생각하시오?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물어본 거 보면 참 그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그 남자들은 되게 그냥 활달해. 100살이 돼도. 그러고 이제 씩씩해. 그리고 거기에 그 사르디니아의 백세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동 출신이야. 그러니까 매일 산에 가서 양들 끌고 가서 뭐 양 그 풀 먹이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한 플락이라는 것이 한 50마리. 한 50마리를 개 3마리를 데리고 매일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최고의 운동을 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싸우는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 사르디니아의 남성 100세 어르신들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매일 산에도 다니고 그랬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들은 어째서 백서가 됐겠냐. 응? 양떼 메고 가지도 안 했는데. 응? 심혈관 운동도 안 된 건데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하고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장수하셨다고 생각하시오? 하고 물어본 거야. 근데 그 할머니 말씀이 그거예요. 가정의 평화네. 가정의 평화가 자기한테는 자기가 장수했을 요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이렇게 서로 지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삶. 그게 그 사르디니아 지역이 이제 남자 여자가 장수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스토리가 이제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남편분들이 오래 나가 있어서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 충돌이 적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오키나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 장수도가 아무래도 높지요. 네네. 지금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제 근데 그 장수를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을 해야 해요. 네. 활동을. 근데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 그 남성들은 한 70 언저리까지는 열심히 사는데 얘는 전통사회에서 70이 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노인 태를 내는 거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한 이 생각. 그리고 자기가 뭐 집안에 뭐 저 자식들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열쇠 다 줘버려. 고관 열쇠니 무엇이니 뭐 인감증명이 다 줘버려. 그리고 자기들은 뒷방에 딱 앉아버려. 그리고 편안하게 뭐 산다 짠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 우리나라는 여자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집안일을 다 해야 해. 손주도 봐야 하고 어찌하고 이제 또 딸도 챙겨야 하고 손주도 챙겨야 하고 할아버지들은 안 하거든. 네. 그것이 이제 동양적인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동양에서 그런 그 패턴이 여성 장수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 어르신들 여성 어르신분들이 좀 일이 있으시고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이 장수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속적인 활동이거든. 지속적인 활동.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장수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좋은 장수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뭐냐? 모빌리티, 활동성, 이동성. 자기가 몸을 마음대로 쓰고 여기서 저기를 마음대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세 조사할 때 이동성을 뭘로 평가하느냐? 방 안에서만 사느냐? 마당에도 나가느냐? 동네 경로당은 나가느냐? 그다음에 동네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 이동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삶의 질이 이제 좋아지는 것이지. 그게 제일 첫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코그니션이에요. 인지 능력. 이러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사람을 못 만나도 의미도 없고.
인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인지 능력이 있어야. 그래서 그 인지 능력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100세 어르신들은 일반 어르신들 일반 뭐 70, 80대 하시는 분보다도 예를 들면 치매율 자체가 적어. 치매율이 적으니까 또 그만큼 오래 사신 것이고 그만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코그니션이 좋다는 이야기.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소위 이뮤니티, 면역능. 그 면역은 뭐 그냥 면역 이런 반응 이런 것보다도 질병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내 몸을 내가 지켜가지고 병이 안 걸려야 하거든. 기본적으로 늙어가면 노화 자체 가면서 여러 가지 잔병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정말로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 보면 그런 병들 잔병치레 안 해. 잔병치레 안 해도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이 장수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소위 생물학적 베이시스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갖췄을 때 100세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요즘 되게 SNS에서 저속 노화 식단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편의점에서 막 어떤 의사 선생님이랑 콜라보를 해서 렌틸콩이 들어간 주먹밥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뭔가 이제 오키나와나 사르디냐나 방금 말씀해주신 장수마을 같은 곳에서는 좀 특별히 많이 드시는 음식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수 식단이라는 것은 장수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면 장수 식품은 세계적으로 똑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이게 이제 장수 식단이 할 때는 그 지역의 식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나 무슨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지중해 식단. 예를 들면 오키나와 같으면 오키나와 식단. 대한민국 식단. 자, 우리 한국의 백성인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장수 국가가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랬겠느냐? 우리 식단 먹고 장수했겠지. 뭐 딴 거 먹고 장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단도 장수 식단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특징이 있냐? 이제 그중에 무슨 어떤 컴포넌트 한두 개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이제 소지는 이제 없죠. 예를 들면 지중해 식단. 지금 세계적으로 그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지중해 식단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덤벼들었으니까. 네. 이제 그것이 아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소위 세븐 컨트리 스타디라는 것이 있어요. 세븐 컨트리 스타디. 그게 1960년대. 60년대에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그 서양 그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의 제일 큰 문제가 심장병이에요. 그 심장병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느냐. 사망 원인의 결정 요인이 옛날에 암이야 그 지역은 심장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심장병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제 연구의 목표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보니까 지중해 사람들이 좀 오래 사는 것 같아. 심장병이 적고. 그래서 이제 세븐 컨트리 7개 나라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한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하고 있어. 지금 50년 가까이 이렇게 추적을 조사를 하면서 질병 패턴을 분석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소위 이제 이 지중해 지역 국가들하고 대비되어 있는 네덜란드, 영국 또는 이제 체코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 현저하게 좋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봤더니 지중해 식단하고 다른 식단하고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우선 여기는 그 육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야채가 많고 해산물이 많고 예를 들면 앵글로색선이나 게르만족들은 해산물을 별로 안 먹거든. 해산물에서 연어 정도 먹지 다른 안 먹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을 먹고 해산물 먹고 해산물은 이제 생선도 있지만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낙지 문어예요. 북구는 낙지 문어를 안 먹어. 요 남쪽은 낙지 문어를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현저하게 차이점 나는 하나가 뭐냐 올리브. 아 그렇죠. 네. 올리브 소모량이 하늘과 땅이에요. 이런 것이 주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와인이 풍성한 지역이니까 매일 와인 한 잔씩 해. 이게 이제 지중해 식단의 코어죠. 근데 야채도 이제 여러 가지, 야채를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식단이 최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올리브가 이제 등장하죠.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은 서양 이쪽에 그 북부 쪽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별로 안 먹고
이 사람들은 다 먹는 것이 이제 고기 기름이잖아요. 육류나 모든 육류에서 나온 기름. 이건 토탈 포화지방산인데 올리브 오일은 뭐냐? 이것은 이 그 불포화지방산. 이게 그것이 일가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일가 불포화지방산인데 이것이 무슨 작용을 하느냐? 똑같은 칼로리 양인데 포화지방산은 요 이제 그 소위 심혈관에 소위 이제 아테로마 같은 걸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은 안 만들더라. 심혈관에 이제 막힐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그렇죠, 질병들이 여기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올리브 오일을 네. 탁 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것이 등장할 때 이제 와인 먹었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심장이 좀 혈관이 적다. 이제 그것도 그렇다. 왜냐하면 와인 같은 것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항산화제 성분도 있지만은 적절한 양의 알코올이라는 것이 혈전을 막아줘. 그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적게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와인 한 잔씩 해라 하는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꼭 한 숟가락씩 먹어라 하는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채를 좀 많이 먹어라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 그 소위 지중해 식단에서 찾았던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식단은 뭐냐? 오키나와가 예를 들면 일본이 장수 지역이다 하지만은 오키나와는 그 중에서 특출나는 장수 지역이에요. 일본의 47개 현 중에서도 남자 여자 공이 장수도 1등. 그것이 2000년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사이 복잡했는데 2000년까지는 오키나와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장수도가. 이 오키나와 가서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오키나와의 전통 식당이란 말이야. 전통 식당. 근데 이제 전통 식당의 가장 획기적인 것이 뭐냐? 돈부, 소모랑이 많아. 소위 이제 그 미역 비슷한 거 돈부. 그냥 또 한 가지가 뭐냐? 오키나와라는 것은 이게 산호초야. 네. 소금이 생산이 안 돼. 아, 바닷가인데도. 그러니까 소금 소모량이 낮아. 고혈압이 적겠네요. 다른 그 일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 오키나와에서는 사람들이 생선을 별로 안 먹어. 일본은 생선을 많이 먹는데 네.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야. 어, 야, 또 무슨 돼지고기 저렇게 먹는다냐? 응?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이 이제 고야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여주. 그래서 오키나와 여주라는 게 있어. 고야.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그런 신선한 그런 이제 과일들 이런 것이 독특한데 문제는 이 그 돼지고기야. 이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오키나와는 돼지고기도 그러고 생선도 그러고 그 조리하는 방법이 아주 원칙이 있어. 굽는 것이 없어. 절대 굽지를 않아. 모든 것은 쪄. 생선도 쪄서 먹어. 오키나와 사람은 사심이 없어. 생선도 쪄서 먹어. 그게 전통사가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이렇게 오키나와를 이제 찾아오고 나니까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 이제 스시집도 생기고 뭐 사시미 집도 생기고 그랬지만은 전통사에서는 생선도 반드시 쪄서 먹어. 이 돼지고기도 반드시 쪄서 먹어. 돼지고기를 쪄가지고 기름을 한번 쫙 빼. 거기다가 양념을 해. 그래가지고 다시 쪄. 또 한 번 더 쪄. 그러니까 2번 찐단 말이야. 양념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고기에 있는 어떤 그 잡다한 성분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기름이 녹아있는 좋지 않은 성분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기는 부드럽고 이런 맞춘 그 정육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고. 이제 그걸 우리가 라우떼라 그래, 그 사람들이. 라우떼. 이게 라우떼. 그런 돼지고기. 그리고 뭐 오키나와 유명한 것이 이제 또 소바지, 소바. 뭐, 그건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제 일본에서도 가난한 지역은 전부 다 소바가 유명해. 이제 소바, 그 메밀국수. 그러니까 오키나와 국수, 그런 저희 돼지고기 또는 그런 이제 뭐 고야니 뭐냐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오키나와의 전통사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런 그 반찬들, 그 해산물이나 뭐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가 장수 지역이 돼. 근데 이게 식품이 왜 중요하냐고 우리가 이야기를 쓰냐면은 오키나와가 남자 여자 장수 1등 지역이었는데 2000년까지 2005년도부터 몰락을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47개 현이 있단 말이야. 그 현으로 비교를 해서 보면은 2000년까지는 남자 여자 다 1등을 했는데 2005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남자는 47개 현 중에서 36등이 돼. 장수도가. 응? 여자도 7등, 9등으로 떨어져.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백세인들이 살던, 예를 들면 이제 1950년대에
지금 40년대, 50년대부터 이제 태어난 그 성장기잖아요. 그때 미군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 버리니까 소위 이제 각종 이제 뭐 소위 인스턴트 푸드들 뭐 햄버거니 뭐 소세지니 뭐니 이제 이게 막 왕창 들어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10대, 20대는 전부 그거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오키나와에서 80, 90대가 전멸이에요, 지금. 뭐 전멸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은 그거 가지고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이 40대, 50대 지나면서 다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그만큼 그 저 식단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근자에 뭐 어떤 식품 하나가 무슨 장수 식품이라고 떠들어지는 것이 있어. 뭐 렌틸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 열대에서 뭐다 하는 건데 내가 이것을 그 특별하게 내가 그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 있냐 이게. 그러면 대개 이제 사람들이 뭘 가지고 평가하냐? 항산화능 가지고 평가한다. 항산화능이 뭐 이런 사과의 뭐 10배요, 100배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항산화능이 결정적인 장수 요인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모든 항산화능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항산화제 얼마나 많아. 그럼 수명 얼마나 연장이 돼야지. 근데 모든 동물 실험에서 항산화제 가지고 먹였을 때 수명 연장 효과가 거의 없어. 그럼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산화제 같은 거 썼을 때 그 항산화능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것을 좋게 할 수 있을랑가는 모르지.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러나 롱텀으로 예를 들면 이것을 죽을 때까지 먹여가지고 수명 연장이 되느냐 그런 증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증거는 없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식품 하나 가지고 요거 가지고 장수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식단이에요. 이거 식단. 그리고 식품에는 오만 여러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서플라이 해줘야 해요. 이제 해외 케이스도 굉장히 흥미있는 좋은 이야기였는데 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어를 먹으러 갔습니다. 홍어. 홍어. 네, 홍어.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 같이 식사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몸이 산성화돼서 암모니아 알칼리성을 먹으면은 몸에 좋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위에서 산성이 돼야지 이게 좀 균도 죽고 이럴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이런 건강식품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의 100세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100세 어르신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는 여기도 식단도 우리가 조사해야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먹은 것이 무슨 다른 식단이고 바로 우리 전통 식단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통 식단이 어떤 장수 요인이 뭐냐?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장수 지역하고 장수 아닌 지역 간에 어떤 음식의 차이가 있냐?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딱 한국의 식품이 장수 식단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학문적으로 제일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지중해 식단하고 비교를 해야 해요. 그렇죠. 지중해 식단하고.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은 이런데 이것은 어떻다. 저도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씩 해보자.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먹었어. 우리도 채소를 많이 먹어. 근데 딱 차이가 뭐냐. 저 사람들은 채소를 날로 먹어. 우리는 채소를 절대 날로 먹질 않아. 전부 데쳐서 나물로 무쳐서 먹어. 우리 생으로 먹는 법이 없단 말이야. 이게 요새 뭐 샐러드다 뭐다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이 쌈이나 싸 먹을 때 여름철에 했을 뿐이지. 이게 전혀.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들은 무슨 과일을 많이 먹어. 뭐 사과니 뭐니 뭐 해가지고 많이.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과일이라는 것은 명절에 먹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안 먹었단 말이야. 과일 안 먹어도 장수냐? 응? 이것도 질문 해결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저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 우리는 상대적으로 고기를 안 먹어. 그러면 고기를 저렇게 안 먹고 채식만 주로 해도 되느냐? 이것도 비교를 해야지.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이제 실험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그 채식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야, 이게 채식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정말 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럴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야채의 종류를 훨씬 우리가 더 다양해. 서양은 샐러드가 뻔해. 응? 종류가.
이게 또 다양성은 우리가 이제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데쳐버리면은 비타민 C 같은 거 깨져버리면 어떡하냐. 네. 서양 사람들이 날로 먹는 것은 뭐 건강 도움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막 떠들고 이제 그런 또 생식주의자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데쳐버렸단 말이야. 네. 이거 비교하는 거야. 저희 장단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연구팀들한테 야, 그 문제 풀어라. 그때 우리 이제 그 연구팀이 딱 나한테 왔을 때 미소를 지면서 와, 선생님 답이 간단해요. 뭐예요? 그래서 야채는 이만큼 볼륨이 큰데 네. 딱 데치면 한 주먹도 안 돼. 이게 데친다는 방법이 야채를 적어도 3배, 4배 더 많이 먹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다양성도 있고 또 양이라는 면에서도 많고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비타민 C 어쨌냐 그랬더니 이 그 날로 먹으면 비타민 C를 그걸 100이라고 하면은 말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100도, 뭐 90도, 80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초, 1분 30초 이렇게 데쳐본단 말이에요. 그럼 비타민 C가 얼마나 깨지냐? 그럼 이거 딱 데치면 1분 데치면 이것이 딱 제로가 되냐? 아니요. 한 20%가 깨져. 80%는 남아 있어. 비타민 C 같은 것도 열에 약한 사람. 근데 우리가 양을 4배를 더 먹어버렸단 말이야. 아, 네. 그러니까 비타민 C도 걱정할 것이 없어. 오히려 섭취량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야채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생으로 먹냐, 날로 먹냐, 데쳐서 먹냐, 데쳐서 먹는 게 좋다.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야채는 전부 질소비료를 쓴단 말이야. 네. 질소비료 핵심이 질산염이야. 전부 질산염. 근데 질산염은 우리 몸에 딱 들어가면 위에서 헬리코박터니 뭐 이런 것이 아질산염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네. 근데 문제는 이 아질산염이라는 것은 이게 그 세컨더리 아민 딱 만나면은 바로 나이트로사민을 만들어버려.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것은 강력한 발암물. 생으로 먹으면서 그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질산염이 적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야채를 빨리 속성 키우고 나면 질산 비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 그런데 데치면 어떻게 되느냐? 질산염 수용성이 어때? 최고로 좋은 것이 질산염이란 말이야. 딱 데치는 순간 질산염이 쫙 빠져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식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대단히 과학적인. 그럼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식단을 우리 자신을 갖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고기를 먹냐, 이제 채소만 먹어도 되냐, 이제 이 이야기예요. 이는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하는 제일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채소에 없는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이타민 B12예요. 비타민 B12. 이것은 채소에는 없어. 우리는 고기를 안 먹었는데, 저 비타민 B12 어디 갔어? 근데 한국 사람의 피를 딱 조사를 해서 보니까, 혈청을 조사해 보니까 비타민 B12가 정상이야. 네. 이게 완전히 우리 식단하고 괴리가 된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내가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더니 딱 나한테 질문했는데 내가 답을 못 해버렸어. 비타민 B12 소스를 내가 못 찾았거든. 우리 식단에서. 그래서 이제 또 실험실을 또 우리 멤버들 비타민 B12 찾자. 네. 모든 식품을 우리 먹는 그대로 분석을 해. 그랬더니 놀랍게도 된장, 간장, 청국장이 비타민 B12 소스예요. 우리 발효식품이. 네. 그러니까 이게 발효되는 과정에 박테리아가 비타민 B12를 만들어준 것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식단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고기 안 먹어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발효식품이 없어. 그 서양의 발효식품은 치즈 정도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오만 것이 이러면 된장, 간장, 청국장 없으면 우리 못 산단 말이야. 네. 김치까지. 김치까지도, 김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식단이 장수 식단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디파인 해주니까 모든 이제 식품 업계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 식품은 장수 식단이 이제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식단이 장수 식단이다. 그러니까 데치기를 통해 가지고 수용성의 질산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발효식품을 통해 가지고 비타민 B12 같은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고 네. 참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랑 자랑해야 해. 그렇네요. 근데 사람들이 자랑을 잘 안 해. 아직도 뭐 지중해 식단이 제일 좋은 줄 알고 말이야. 네. 맞아요. 약간 다이어트 할 때도 막 다들 지중해식 식단 해야 한다. 뭐 이런 글을 저도 이렇게 자료 조사하면서 잘 모르는 나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자료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떠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네. 프라우드해야 한단 말이야. 자랑을 해야 한단 말이야. 당당하게. 네네. 나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보면서 우리 전통 사회의 어떤 문화라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자, 혹시 한국형 다이어트 요즘 살 빼는데 관심이 많은데요. 물론 지중해를 따라 해도 좋고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데 한국식의 다이어트 뭐 예를 들면 발효라든가 대치기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다이어트의 원칙은 하나가 아주 간단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네. 네, 그렇죠. 얘한테 칼로리 줄이는 거 아니야. 네네. 응? 하여튼 적게 먹어야 칼로리 줄어들고. 네.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칼로리 줄어들고. 네네네. 요 원칙이지. 네. 이제 그 원칙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정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식단이 서양 식단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현저하게 적거든. 네. 왜냐하면 베지터블 기본이니까 야채로 되어 있으니까 육류가 별로 적으니까 물론 이제 칼로리가 육류에 이제 많이 농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지터블 먹으라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식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베지터블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칼로리 적은 식단이다. 네네.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한국 전통 식단을 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 예. 그것을 이제 양적으로 어떻게 조절해 가느냐, 또 맛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소금 함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우리 좀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살 빼기 위해서는 뭐 먹는 것 가지고 살 빼려고 해서는 안 돼. 움직여야 해. 움직이지 않는 한, 운동하지 않는 한, 그것은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저희 친구들끼리 제 나이 또래 한 20대, 10대 친구들은 마라탕이나 좀 샤브샤브 같은 이런 물에 넣은 고기, 물에 넣은 야채 이런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사실 저희끼리는 이제 먹으면서 기분 좋으니까 건강한 음식이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또 나트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건강에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꼭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뭘 먹어서 뭐 어쩌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먹는 것 가지고 하려고. 이제 그게 제일 쉽거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설명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자꾸 이제 집착을 하는데 제일 특히 이제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특히 한약 전통이 있단 말이야. 네. 그 중에 핵심이 단박약이야. 단박약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뭐 약 하나 딱 먹어가지고 병 낫는 거예요. 약 하나 딱 먹어가지고 오래 사는 거야. 이게 이제 불로초라는 네. 것도 불로초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불로초에서 제일 핵심으로 이제 불로초를 이제 만들어 버리자 인공으로 그것을 단약이라고 그랬어. 단약. 예, 그런 그 단약에 의해서 무엇을 흘려냈던 그런 그 컨셉트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쭉 몇천 년을 내려왔단 말이야. 이게 사람들은 그런 단약에 의존하고 싶은 것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라 이거지. 생활 습관이다 이거지. 네. 무조건 걷고 움직이고 머리 쓰고 또 머리를 써야 에너지 소모가 많아. 네네네. 그러니까 무념무상 그거 아무 소용 없어. 우리가 이게 그 국제 노화학회에서 우리가 이제 1999년 벌써 이제 한참 전인데 20세기가 21세기로 넘어갈 때 새로운 세기에 참 인류에게 우리가 건강 장수를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던져야 할까 하는 게 했던 것이 결국 많은 논의 끝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 옵티멈 뉴트리션, 옵티멈 엑서사이즈, 옵티멈 스트레스. 적절하게 먹자. 뉴트리션, 영양이 이런 거 거기서는 우리가 소식하지 말아야 돼. 과식하지 말아야 돼. 적절하게 먹어줘야 해. 그래야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면역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소식이나 단식을 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면역 기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병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소식 과식하지 마라. 이렇게 적절하게 먹자. 두 번째가 옵티멈 엑서사이즈. 운동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또 운동도 안 하지 마라. 적절한 운동을 해라. 항상 그 레코멘. 세 번째가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은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도 안 된다. 이게.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멘탈 자극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뭐 모르는 것들 찾아가면서 고민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래야 이 에너지가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멘탈 앤 피지컬, 이렇게 신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줘야 해요.
약간 적절하다, 옵티멈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가 적절한 스트레스인지 좀 그 구분하기가 옵티멈의 제일 중요한 키 컨셉트 바로 그 소위 프라이빗 컨셉트란 말이야. 네. 각 개개인별. 저 예를 들면 이제 퍼스널 메디신 하던 시대 모든 것이 그 퍼스널한 것이 그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건 자기들이 다 알게 돼 있어. 내가 이건 과식이다. 이건 소식이다. 이것은 나한테 심한 운동이다. 아니다. 내가 알 수가 있잖아. 네. 그럼 자기가 알았어. 이게 퍼스널라이즈 시켜서 하는 거야. 응?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을 루틴하게 해야 해. 규칙적으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장수 지역의 장수인들이 장수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 그 전통적인 삶은 평생 그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평생. 하루 이틀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